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276쪽의 엘리트 모형인데요. 자, 이 엘리트 모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정책 결정 모형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을 엘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특정한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 또는 특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듣는 게 아니라, 자, 특정 사회의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엘리트 모형인데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엘리트가, 자, 다시요. 엘리트가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엘리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모형은 가장 고전적인 권력 모형일 뿐만 아니라 그 가장 대표적인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책 결정 모형이라는 거는 정책 결정을 하는 그 모습을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권한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구나. 요 모습을 본 게 이제 엘리트 모형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엘리트 모형 같은 경우는 극소수가 사회 전반을 다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려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게 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체주의, 독재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엘리트 집단끼리 경쟁을 한다고 봐요. 이른바 A라는 엘리트 집단이 사회를 이끌어 가다가 다른 엘리트, 뭐 B, C, D, E, 다른 엘리트 집단과 경쟁을 해서 때로는 B라는 엘리트 집단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C라는 엘리트 집단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엘리트 집단끼리 경쟁을 해서, 자,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이 전체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엘리트 집단이 전체 사회를, 자, 이끌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전체주의의 발상인 거고, 전체주의인 거고요. 엘리트끼리 경쟁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트 모형은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왕가, 황제, 귀족, 양반 이런 집단들이 살았을 때 가장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모형이기도 하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대신에 엘리트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고 정책 결정자가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 집단들이, 엘리트 집단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이제 그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가 이익 집단 모형인데요. 276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익 집단 모형은 정책 결정이 집단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익 집단 모형은 사회의 극소수, 소수의 계층이 경쟁을 해서 이끌어간다는 엘리트 모형과는 다르게 뭐 무슨 협회, 무슨 조합, 자, 무슨 단체, 또는 때에 따라서는 집회나 시위 같은 것들이요. 자, 이런 나름대로의 이익 집단들이 특정한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자,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우리 이익 집단만으로는 힘이 약해. 모이자, 연대,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또는 이익 집단끼리 협상, 타협, 그 다음에 대립, 그리고 동맹. 이게 동맹이 연대입니다. 같이 하자는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자, 이익 집단 모형이고요. 이 이익 집단 모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바로 277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다원주의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거예요. 수많은 이익 집단, 여기에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개인이라는 이런 개인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개인부터 기업, 그 다음에 각종 단체까지, 자, 마치 축구장에서 경기를 벌이는 것처럼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원주의라는 말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단체들이 서로 경기를 한다, 경쟁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쟁 속에서 만약에 경쟁의 규칙을 벗어나거나, 또는 경쟁을 누군가가 조작하려고 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때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심판의 역할처럼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에 나온 설명은 제가 아는 설명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거는 수많은 이익 집단이 다 경쟁하고 타협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규칙이나 어떤 절차가 잘못된다고 하면 정부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개입한다. 마치 축구를 하다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하는 것처럼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가 바로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 모형하고 다원주의라는 거하고는 겹쳐요, 어느 정도는요. 왜냐?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 이익 집단. 그게 그 중에 개인도 있을 수가 있고, 종교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NGO, 시민사회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주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집단 모형과 다원주의는 어느 정도는 연결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도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책에 나온 제도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도 모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제도 모형이 있고, 이 책에서는 원래 제도 모형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 기회가 되면 이 책에서 있으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도 모형은 방금 전에 이익 집단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여러 집단이 이렇게 경쟁하고 타협해서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도 모형에서는 정부가 유일하게 정부만이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기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처럼 공식적 기구를 가지고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선택하고,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277쪽의 제도 모형은 공식적인 기구, 절차, 법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보려고 하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이나 행정학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요 제도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법에 따라서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거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든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제도 모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법이 있었고, 어떤 규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공선택 모형이 굉장히 요새 사회에는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278쪽에 맨 위에요. 맨 위에 줄. 자, 개인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공공선택 모형이고,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278쪽이요. 구체적으로 공공선택 모형은 유권자의 투표행위, 선거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책의 설명을 좀 제가 많이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선거를 하잖아요. 유권자가 후보자를 보고 고르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뽑잖아요. 그것처럼 일반적인 주민이
정책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나 A 프로그램 마음에 들어. B 프로그램은 싫어.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정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똑똑하게요. 그냥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래서 좋고 요거는 요래서 안 좋고 이거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그리고 똑똑한 시민이 그냥 시민들한테 정책을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공공선택 모형입니다. 이게 의외로 사회복지 영역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이론이 바로 공공선택 모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동네에 또 비슷한 서비스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가서 서비스를 받아보고 나는 오늘 여기 문화센터 갔는데 좋더라. 그럼 계속 이용하는 거고 내가 조금 이동을 해서 나는 우리 동네 말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저 문화센터 이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듯이 유권자가 후보자를 고르듯이 주민들이 정책을 고를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이 이론이 미국에서부터 등장을 했고 정부가 한 가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좀 해보고 인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구별해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주장이 바로 공공선택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엘리트 모형, 이익 집단 모형, 그 다음에 다원주의, 그 다음에 제도 모형, 공공선택 모형 5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 5개를 설명하려면 이게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워낙 이게 종류가 많거든요, 이 안에도요. 그런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정책이라는 것에 정책을 결정할 때 수많은 관점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